역사적인 흐름으로 9월은 하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의 9월 역시도 하락에 가까울지 아니면 기분 좋은 상승을 이끌어낼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부터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촉발시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최근 1주 사이 마이너스 9.34%, 이더리움은 10.62%의 가격 변동을 기록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달러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금리란 돈의 값이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데 하지만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것일지에 대해 분석해보면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창립자인 크립토 인플루언서 아서 헤이즈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쌍으로 따라오게 되는 시장 위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8월 초 글로벌 자산 폭락을 만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감기 현상이죠. 엔캐리 트레이드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엔화를 대출해 금리가 높은 다른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기조 아래 지난 2012년부터 0%대의 초저금리와 엔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유지해왔고 덕분에 약 12년 동안 기관 투자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많은 투자 주체들이 부담 없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초저금리와 엔화 약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으로 최근 들어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을 천명하고 나섰고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밖으로 나간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돈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일본, 미국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자금 회귀 속도가 더욱 빨라지겠죠. 아서 헤이즈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헤이즈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장을 꼽았거든요. 연준은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월 400억 달러씩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 양적 긴축 과정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선례들을 살펴보면 시중 유동성이 심각하게 경색되거나 경제 위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해야만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일지에 대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당분간 오르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말해주듯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지난 8월 29일 1350만 불 가량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블랙록의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1일 이후 4개월 만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현물 ETF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85,400명의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있고 이는 최근 1년 만에 111% 증가한 수치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9월이 비트코인 하락의 달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9월 비트코인 가격이 8차례 하락을 기록했었고 가장 하락폭이 심했던 2014년에는 9월 비트코인 가격이 19.01%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한 미국 기술주 가격 추이와 연준의 금리 결정, 미국 대선 등 다양한 요인들이 9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그럼 현 시점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살펴보면 역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 FOMC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에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에 앞서 FOMC에 영향을 미칠 고용 지표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주 4일 밤 11시에는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되고 9일 밤 9시 15분에는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며 9월 6일 밤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지수와 8월 실업률이 공개되죠.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도 금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3일 밤 11시에 공개되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태이고 그 밖에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토론회에 앞서 나오는 소식들을 주목해볼 만하거든요. 현재 분위기로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뉴스가 나올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트럼프는 자신의 NFT를 발행해 판매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계속해서 친아메
암호화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두 후보의 토론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해야 할 흐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선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고, 동시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구도 역시도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이 자사의 디지털 솔루션이 중소기업이 국경 간 지불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목받고 있거든요. 현재 리플은 중소기업을 위한 향상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행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효과적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중소기업이 더 많은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증가했고, 이러한 기업은 17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거래에 기여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제 결제 솔루션은 느렸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그 중에서는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이자율 상승과 같은 여러 문제점과 더불어 국경 간 지불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에서 5 영업일이기에 이는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와 현금 흐름 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손실을 내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죠. 더불어 거래하는 거래 수수료 역시도 비싼 편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3분의 1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동안 규정 준수 압박에 직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지 은행은 현대적 결제 시스템을 기존 프레임워크에 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처리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리플의 페이먼트는 현지 은행 기간에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결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이를 통해 지역은행은 중소기업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솔루션은 안전한 글로벌 거래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칙과 관련된 모든 국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국의 모든 기업과 중앙은행, 정부 등등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점만 가득하다는 이야기이죠. 더불어 이러한 B2B 결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여 174조 달러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리플은 국제 결제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새삼스럽지만 리플은 국경 간 결제의 최종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세 상승 역시도 기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 전망에 비해 현재의 시세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는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 다시 한번 리플에 주목하시라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꾸준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필히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항상 구독자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크립토피아였습니다.